원장님 이번 시간에는 그 최근에 그 졸업한 제자들에 대한 뭐 최근 소식들을 알고 계시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 학생들의 최근 소식 좀 전해주세요. 지금 뭐 졸업은 그렇고요. 그러니까 저희 학생들이 보통 저희는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학원에서는 대학 보내면 끝이거든요. 실은 그렇죠. 대부분 다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거의 유학을 가는 학생들이라면 제 수업을 거치지 않고는 거의 가지 않은 학생이 없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이제 마무리 수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면접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다 지도를 해서 대학을 가는 부분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저를 다 알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학원에 마지막까지 남아서 공부하고 간 학생들이라고 하면 웬만큼 저하고 다 친해서 다 입학을 했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일본의 대학에 입학을 했어도 그 다음에 학교를 다니면서도 방학 때라든가 그때 찾아와서 인사도 하고 선물도 사주고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또 중간중간에 또 일본에 갔을 때 또 우리 학생들 또 잘 다니고 있는지 가서 이제 성인도 됐으니까 가서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그렇죠. 이제 그렇게 지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그렇게까지 하는 학원은 없겠죠. 그렇죠. 각자 이제 선생님들은 각자 분야에 따라서 자기가 가르칠 과목만 딱딱 가르치고 그렇죠. 잘 가라, 성공했다, 빠이빠이 이게 대부분일 거고. 그렇죠. 뭐 저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학원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학원 그만두고 일본에 가서 그 이후에 소식을 듣는 학원들 별로 없을 거예요. 네. 물론 이제 학생들이 중간중간에 그 학원에 인사가 남아서 인사를 하러 오거나 그러는 경우는 있겠죠. 네. 근데 최근 들어서 뭐 저는 매년 저희 학생들이 갔을 때 그 학생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디에 취직을 했다든지 그런 걸 뭐 지금 23년째 네. 제가 저하고 뭐 연락이 되는 학생들은 많이 알려줬거든요. 근데 요번에 코로나 시기 때 들어가서 거기에서 지금 이제 대학교 4학년이 돼서 최근 들어서 취직을 했다라는 학생들이 글쎄요, 한 명 빼놓고는 거의 다 취직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일본에서 취직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정규직이 아니라 대학교를 졸업을 해도 네. 우선은 비정규직이잖아요. 뭐 정규직으로 물론 들어가는 우수한 학생들도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비정규직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또 우수하지 않다라는 것도 아닌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비정규직으로 들어가는 예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왔어도. 근데 일본에서의 취직이라는 거는 비정규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네. 우선 비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규직이 아니면 비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취직이 된 겁니다. 취직이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뭐 떳떳하게, 네. 우리나라 따지면 지금 저희 조카도 한국에서 뭐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는데 졸업반이 됐는데, 뭐 줄줄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그 취업 상황이 좋지는 않아요. 그렇죠. 물론 눈높이가 높다 보니까 우리나라 학생들 같은 경우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닌다고 따지면 아이들의 눈높이는 또 낮아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눈높이를 높게 갔다 보니까 그거를 또 본인하고 또 매치를 해서 나는 꼭 여기에 들어가고 싶은데 또 그쪽은 또 뽑아주질 않고 그러다 보니까 눈도 이제 밑으로 좀 내리고 좀 하다가 보면 비정규직으로 가고 네. 그냥 가서 1년, 2년 있다가 정규직이 되면 좋은데 또 거기에서 또 안 됐을 경우에 네. 또 낙담 뭐 등등의 경우의 수가 되게 많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솔직히 조금 우리나라하고 다른 상황이 대학교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대학교에서 웬만큼 놀지 않은 이상은 네. 공부하지 않은 이상은 본인이 노력하면은 취업은 다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실은 본인의 취업 의사가 없다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취업이 안 되는 거는 어디나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대학 졸업자 수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많지도 않고, 중국 소식 보니까 뭐 1,000만 명 이상의 대학교 졸업하는 사람들이 그 실업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졸업하는 애들이. 그 정도로 취업의 문이 굉장히 좁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박사학위를 따가지고 뭐 하여튼 조금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곳에 취직을 했다라는 등의. 이게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요. 아니 그만큼 또 인구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 경제의 분위기 흐름에 따라서 너무 파도가 큰 거죠. 그 파도. 우리나라는 그만큼 숫자가 좀 적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취업이 지금 힘든 상황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잘 대학을 안 가요. 그래서 일명 우리가 이제 엘리트라고 할 수 있죠.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만큼의 인력난에 좀 쪼들리다 보니까 그만큼 취업이 잘 되는 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본 유학을 생각을 하는 학생이라고 하면 솔직히 한국에서 그 고만고만한 대학, 지방대학 갈 바에는 저 같으면 도전이라는 걸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학생들이, 제가 가르친 학생들이 일본에 갈 때도 가서 뭘 큰 거를 하겠다라, 뭐 큰 회사, 뭐 대기업에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은 버리고 네가 과연 일본에서 어떠한 걸, 무엇을 공부하고 싶고 네가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될지의 길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대학교 생활하고 적응해서 취업 자리 찾아서, 우선 거기에서도 취업도 솔직히 들어가서 적응을 해봐야 하는 것이라서 우선은 취업이 됐으니까 거기에서 적응을 해서 버텨보는 거, 그런 기회라도 주어지는 곳이 일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대학교에 들어가는 학생들, 졸업하는 학생들, 그 많은 숫자 중에서 1%만이 좀 좋은 데 들어가요. 취업도. 나머지 99%는 제가 봤을 때 99%는 너무 비약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약간 그 옆에서 들러리 역할이 조금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원도 똑같다고 저는 보거든요. 뭐 어느 대학교에 합격했다, 뭐 서울대학교 합격했다, 그럼 걔 이름만 현수막에서 한 명 이름만 90% 차지하고, 그 밑에 있는 애들은 조그맣게 깨알같이 이렇게 쓰여지는 아이들 똑같이 학원비 냈는데 이게 얼마나 부당한 대우입니까? 나도 똑같이 같은 금액에 돈을 내고 배웠는데 누구 하나 붙었다고 그렇게 해주고 그에 맞지 않은 대학에 합격을 했다고 그래서 그 밑에 조그맣게 이름 하나 넣어주는 거. 그러니까 그게 학생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사실 뭐 특별한 그게 있을까요? 제가 일본어를 이제 가르쳐 보면서 느낀 거는 노력도 중요한데 우선 환경, 그 다음에 환경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전적 부분도 그렇죠. 저는 그거는 부인하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유전적인 부분이 저는 꼭 있다고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뭐 환경적, 유전적, 저는 뭐 특출나다고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주 평범한 사람이라서 평범하게 도전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은 일본 유학 광고하는 것 같은데 한번 도전해 보는 거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뭐 본인이 좋은 도전을 해서 최근에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취업했다고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고 이런 관계가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8월 달에들 이제 온답니다. 한국에. 한국에 와서
인사드리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본인도 기쁘고, 그 다음에 자기가 4년 전에 배웠던 학원에 생각도 많이 나고. 생각도 나고 그 학원에서 배웠고 자랑도 하고 싶겠죠. 원장님, 그렇죠. 원장님 저 일본에서 대학생활 무사히 마치고 취업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 자랑도 하고 싶고 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해주고 싶고 잘했다고 이야기도 해주고 싶고 그런 부분에서 저도 어깨 으쓱도 되고 네. 이렇게 유튜브에서도 자랑할 수 있는 일도 그렇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장님 이제 원장님이 이제 그 일본 유학을 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 아주 알짜배기의 내용들을 모아서 전자책 출간을 하실 예정이라는데 어떻습니까? 우선은 우리가 일본 유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 모르거든요. 네. 다 막연히 일본이란 나라에 대해서 막연히 그렇더라 내지는 인터넷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들 떠도는 네. 이야기 내지는 또 학원에 또 가서 상담을 하면 또 막 장황하게 막 그렇죠. 막 좋은 대학만 쫙 나열해서 이렇게 해서 막 사탕발림 해가지고 네. 이렇게 이만큼 이것도 공부해야 되고 저것도 공부해야 되고 이것도 공부해가지고 해가지고 금액 빡 하면은 우리 집하고 안 맞네 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근데 그 정도까지 돈을 안 들이고도 충분히 조금 어린 나이에 천천히 조금 투자 개념으로 해서 조금씩 가르쳤을 경우에 한국 공부에 관심 있는 분야를 조금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와 그 다음에 일본어를 갖다가 접목시켜서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쓰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아마 그렇게, 원장님의 노하우가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를 거기 책에다가 완전 그 집결시키는 그런 과정 아닙니까? 그렇죠. 일본어를 배우는 첫 걸음부터 시작을 해서 네. 뭐 인터넷에 유튜브에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뭐 일본어 이렇게 배우면 된다. 아니에요. 뭐 그렇게 안 배워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일본 유학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그 학원들이 얘기하는 것만큼 뭐 JLPT 1, 2, 3, 4, 5급을 다 따야 된다라는 뭐 그 단계를 거칠 필요도 없고 딱 필요한 부분만 거쳐서 짧은 시간에 단기간에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책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아, 네. 앞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또 어떤 내용으로 또 전자책으로 나오게 될지 앞으로 많은 기대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또 언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